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65살이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하며 세금도 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수많은 일터를 전전하며 사회가 하라는 대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된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고 자산관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계좌를 열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화면에 뜬 평생의 저축액은 단돈 88,400달러. 그게 전부입니다. 겨우 이 돈으로 앞으로 30해의 은퇴 생활을 버텨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연금이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1,900달러에 불과합니다. 모아둔 저축액을 쪼갰어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2,200달러 남짓입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다 감당해야 하죠. 머릿속으로 하고 싶지 않던 복잡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만약 그 돈마저 바닥나면 어쩌죠?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은퇴자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들의 절반은 저축액이 88,400달러도 안 됩니다. 아예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오늘 저와 함께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들고 은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편안한 은퇴와 극심한 노후 불안을 가르는지 그 냉혹한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광고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진짜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마다 실시하는 소비자 재정조사는 가계 자산의 실태제를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는 눈앞에 닥친 거대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죠. 가장의 나이가 55에서 64살인 가구의 은퇴자금 중앙값은 대략 13만 4천 달러입니다. 은퇴 직전의 10년 동안 절반이 넘는 가구가 13만 4천 달러조차 모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훨씬 적은 집도 많죠. 이미 은퇴한 65에서 74살 가구로 가면 이 수치는 88,400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은퇴 초기에 모아둔 돈을 빠르게 써버리면서 결국 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중앙값이라는 숫자는 더 잔인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초부유층이 평균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평균 저축액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평균값이 40만 달러인데 중간값은 겨우 8만 8천 달러라는 건 대다수는 쥐꼬리만큼 갖고 있고 극소수만 엄청난 부를 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55에서 64살 가구 중 하위 50%는 노후 자금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적은 게 아니라 그냥 0원입니다. 이들은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연금이나 자식의 도움에 기댄 채 평생 일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 통계가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8,400달러를 들고 은퇴한 사람이 안전인출률 4%를 적용하면 1년에 고작 3,536달러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295달러 꼴입니다. 여기에 평균 사회보장연금인 1,900달러를 더해도 한 달 총수입은 2,195달러에 불과합니다. 연간 26,340달러로 모든 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1인 가구 기준 연방 빈곤선인 15,000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공식 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닐지 몰라도 겨우 턱걸이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집 수리비 한 번이면 통장 잔고는 바로 바닥납니다. 수십 년 일한 대가가 고작 이런 불안한 삶이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이 절대 다수가 겪는 진짜 노후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슬픈 지표마저도 젊은 세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온 은퇴 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은퇴자들은 평생 연금을 보장해주던 확정급여형 제도의 혜택을 누렸고 소득 대비 집값이 저렴하던 시절에 내 집 마련을 마쳤습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뼈를 묻으며 학자금 대출 빚도 거의 없이 사회에 나왔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책임지던 연금은 개인의 책임인 퇴직연금으로 바뀌었고 집값은 월급보다 훨씬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고용은 불안정해졌고 의료비는 폭등했습니다.
$88,400라도 모은 세대는 숨통을 탄 셈입니다. 우리 뒷세대는 거센 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니까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처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걸까요? 저와 함께 그 결정적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첫 번째 실수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자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시장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25살에 매달 $300를 투자한 사람은 45살에 $600씩 넣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일찍 시작한 덕분에 40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 시작한 사람은 겨우 20년 만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30이나 40이 되어서야 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황금기를 소비와 대출 상환으로 흘려보내며 금융공부를 미룬 탓입니다. 시작을 1년씩 미룰 때마다 그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복리의 마법은 초기에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딱 10년 동안만 매달 $200를 모으고 투자를 멈춘 사람이 40살부터 65살까지 25년간 매달 $200를 모은 사람보다 은퇴할 때 더 부자가 됩니다. 10년의 조기 투자가 25년의 뒤늦은 노력보다 강력합니다. 이 놀라운 복리의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선뜻 믿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중장년기에 접어들며 저축을 멈추는 것입니다. 20대에 저축을 시작했던 사람들도 30대와 40대가 되면 적립금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사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들어오는 돈을 다 써버립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니 결국 노후 저축부터 잠시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잠시가 10년 넘게 이어지곤 합니다. 다시 저축을 시작하려 할 땐 이미 10년 이상의 복리 성장 기회를 날려버려 수학적으로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노후 자금에 너무 빨리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직할 때 기존 퇴직연금을 그대로 이전하지 않고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쥐는 현금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뼈아픕니다. 예를 들어 28살 직장인이 이직하며 $15,000의 연금을 깨면 단순히 $15,000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중도인출 벌금 10%와 세금을 떼고 나면 수중에 겨우 $10,000 정도만 남을 뿐더러 그 $15,000가 37년 동안 불어났을 미래의 자산 가치를 통째로 잃게 됩니다. 연수익률 8%로 굴렸다면 은퇴할 때 $250,000가 넘었을 돈입니다. 실제로 이직할 때 직장인의 약 40%가 연금을 해지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수천억 달러의 노후 자금을 공중분해시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나중에 어떻게든 메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65살에 $500,000를 모으기 위해 25살부터 투자하면 연 8% 수익률 기준 매달 $285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45살에 같은 목표로 시작하면 매달 $1,200가 필요합니다. 40대 후반에 저축액을 갑자기 4배로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출 규모가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저축하지 뭐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끔찍한 파국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연 2에서 3% 수준의 초저금리 현금성 자산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35년 동안 매달 $400를 연 3% 수익률로 굴리면 은퇴 시 $295,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 8%였다면 무려 $870,000로 불어납니다. 단지 투자 선택 하나가 노후의 우리 자산을 $575,000나 가르게 됩니다. 똑같이 저축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단지 투자 방식의 차이로 거의 3배나 많은 자산을 갖고 은퇴하죠. 안락한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과 단돈 $88,400만 쥐고 은퇴하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죠.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조기 자동화입니다. 여유롭게 은퇴하는 이들은 씀씀이가 커지기 전에 이미 자동 저축을 시작해 두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돈이 알아서 은퇴 계좌로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이들은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지 않고 저축하고 남은 돈에 맞춰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반면 $88,400로 은퇴하는 이들은
대개 직접 이체하는 방식에 의존했죠. 여유가 생기면 송금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여유가 생기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매번 골치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차별점은 저축률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 이들은 평생 소득의 15에서 20%를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반면 88,400달러로 은퇴하는 이들의 저축률은 대개 5% 이하에 불과했죠. 5%와 15%의 차이는 당장 1년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쌓이면 20만 달러와 60만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집니다. 세 번째 차별점은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여유로운 은퇴자들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주식 비중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았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시간이 일하게 두었습니다. 반면 88,400달러로 은퇴하는 이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폭락장에 겁먹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만 쥐고 있었죠. 특정 개별 주식에만 집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투자 태도입니다. 네 번째 차별점은 부채 관리죠. 여유로운 은퇴자들은 기껏해야 주택담보대출 정도만 남겨두고 부채 없이 은퇴했습니다. 반면 88,400달러를 쥔 이들은 은퇴 후에도 할부금, 카드빚,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빚 청산에 들어가는 돈은 생활비로 쓰여야 할 고정 수입을 갉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점은 의료비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의료비가 노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기부터 의료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정부 의료보장제도를 꼼꼼히 분석했죠. 오늘날 은퇴하는 부부는 노후 의료비로만 약 31만 5천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이 88,400달러 뿐이라면 의료비 하나만으로 10년 안에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저축액을 들고 은퇴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죠. 마거릿은 66세에 9만 2천 달러의 저축액과 매월 1,847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안고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은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한 달 가계부는 대략 이렇습니다. 연금소득 1,847달러, 여기에 저축액에서 매달 약 300달러를 인출해 총 월소득은 2,147달러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로는 작은 아파트 월세 875달러와 추가 의료보험료, 식비 180달러, 공과금과 통신비 210달러, 자동차 할부금 125달러, 그리고 차량 보험료와 주유비 95달러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약값 187달러에 기타 잡비로 약 190달러가 나갑니다. 총 합계는 2,147달러로 마거릿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단 1달러도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오기도 전에 모든 돈의 사용처가 정해진 셈이죠. 돌발 지출은 곧장 재앙이 됩니다. 지난 겨울 차 수리비로 1,100달러가 나오자 그녀는 약을 한 달간 거르고 그 돈을 치렀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는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했고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손자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번듯한 선물조차 챙겨주지 못했죠. 공식 통계상 마거릿은 빈곤층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생필품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금융적 한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평균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젊었을 때 아주 조그만 습관 몇 가지만 바꿨어도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3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딱 200달러만 더 저축했다면 9만 2천 달러가 아닌 35만 달러를 쥐었을 겁니다. 그 추가적인 25만 8천 달러는 그녀의 월 수입을 2배 넘게 늘려주었겠죠. 하지만 마거릿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쉽게 알아듣도록 이 계산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미래는 너무 멀어 보였고 당장의 현실이 급했기에 저축은 끝내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초라한 노후와 안락한 은퇴의 차이는 고소득 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사소한 행동의 차이일 뿐이죠.
연봉 55,000달러를 똑같이 받는 두 직장인을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매칭 3%에 추가로 5%를, 다른 사람은 15%를 저축합니다. 35년 후 5% 저축자는 약 47만 달러를 모읍니다. 반면 15% 저축자는 약 108만 달러를 모읍니다. 동일한 소득 조건에서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61만 달러라는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15% 저축자가 추가로 아낀 10%의 돈은 매달 460달러, 하루 단위로는 15달러에 불과합니다. 편안한 노후와 불안한 노후를 가르는 비용이 겨우 점심 한 끼 값인 셈이죠. 이 하루짜리 계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격차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인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을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서 그 차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미 위대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체감하지 못할 뿐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자산 88,400달러의 함정에 빠질까 걱정된다면 다행히 이 수학 공식은 거꾸로도 작동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5달러씩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50대에 시작하더라도 은퇴 후 삶은 비약적으로 나아집니다. 50세에 저축이 아예 없던 사람이라도 매달 500달러씩 연수익률 7%로 투자하면 65세에 약 12만 7천 달러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저축액보다 40%나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연금소득과 약간의 소일거리를 더하면 저축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지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딱 맞춘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20대나 30대 초반이시라면 당신은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당장 저축을 시작하고 회사의 매칭 혜택은 무조건 다 챙기세요. 그리고 매년 저축률을 1%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맞추는 겁니다. 투자는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하되 당장 돈이 아쉬워도 절대 중도 인출은 피해야 합니다. 30대 후반이나 40대인데 저축이 뒤처져 있다면 이제는 저축률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과소비 항목들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신세가 넘으면 추가 납입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시기를 늦추십시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저축은 늘고 은퇴 자금으로 버텨야 할 기간은 짧아지니까요. 만약 저축이 거의 없는 신대라면 이제는 소득의 20에서 25% 저축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60 후반이나 70 초반까지 일하는 것과 주거 규모를 줄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73까지 미루면 정상 수령 연령 대비 연 수령액이 매년 약 8%씩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 단 하나의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일의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의 실행이 1000배 낫다는 점입니다. 평균 저축자들의 잔고가 88,400달러에 그친 건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저 결정을 계속 미뤘기 때문이죠. 내년부터 해야지 하던 미련이 순식간에 진작할 걸 하는 후회로 바뀐 것뿐입니다. 평균 은퇴 자금이 88,400달러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즉시 행동을 고치려 자극을 받지만 누군가는 대다수가 실패했으니 어차피 나도 안 될 거라며 자포자기해버리죠. 이런 허무주의적인 태도는 이해가 가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평균의 결과는 평균적인 습관에서 나옵니다. 다르게 움직이면 결과도 달라지죠. 실제로 상위 25%는 50만 달러 이상을, 상위 10%는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소득이 남들보다 유독 높았던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불을 일구는 남다른 금융 습관을 우직하게 지켜왔을 뿐입니다. 88,400달러와 50만 달러의 격차는 수입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 우선순위, 그리고 시간의 차이죠. 은퇴 전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평범한 대다수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평범한 결과를 맞이할지,
아니면 행동을 바꾸고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복리로 쌓여 완전히 다른 은퇴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집에서 타 마실 수 있는 아침 커피를 사 마시는 것, 멀쩡한 차를 두고 새 차로 바꾸는 것, 저축을 늘리지 않고 줄이는 것, 그리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썩혀두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수천 번 반복된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88,400달러와 50만 달러라는 거대한 격차를 만듭니다. 평균적인 은퇴자들이 처음부터 88,400달러만 남기려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낳는 일상을 선택했을 뿐이죠. 매 순간의 선택은 합리적이었겠지만 쌓여서 나타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다 보니 편안한 노후가 준비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88,400달러로 은퇴하는 다수와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25 나이에 제 조언을 듣고 바로 행동을 고친다면 평균보다 5배 더 많은 자산을 지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40살에 제 영상을 보고 결단해도 자산을 2배에서 3배로 불려 은퇴할 수 있고 55살이라 해도 인생의 궤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실패는 이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88,400달러는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일 뿐 우리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이후 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